척추를 바로잡으려면 호흡을 먼저 바로잡아야 한다 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횡격막을 쓸 줄 모르기 때문에 척추가 바로 서지 못하는 것이다 라는 말도 많이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말들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왜 틀렸냐?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여러분께서 직접 느끼실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현재 호흡에 불편감이 있으신 분들은 바로 체감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편하게 일어나서 정면을 바라보고 서보세요. 그 뒤에 호흡을 천천히 그리고 끝까지 마셔보세요. 다 마셨을 때 목 앞쪽과 가슴에 답답한 느낌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이번엔 의자에 앉아주실 건데 등받이에서는 등을 떼고 앉아줍니다. 그리고 아까와 똑같이 호흡을 천천히 끝까지 마셔보겠습니다. 끝까지 호흡을 마셨을 때 아까 일어서 있던 상태에서보다 지금 앉은 상태에서 목 앞쪽이나 가슴에 답답한 느낌이 좀 더 크고 또 호흡을 끝까지 들이마시기가 어려워지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엉덩이를 살짝 떼주시고 엉덩이와 햄스트링이 멀어진다는 느낌, 억밑살의 주름이 펴진다는 느낌이죠. 억밑살 주름을 편다는 느낌을 주시고 억밑살의 무게중심을 실어서 천천히 앉아보시겠습니다. 무게중심을 유지한 상태에서 천천히 시선과 가슴이 정면을 향하게 만들어주세요. 그 뒤에 아까와 똑같이 호흡을 천천히 끝까지 한번 마셔보세요. 어떠신가요? 아까에 비해서 훨씬 목과 가슴 답답함이 덜한 느낌이 들면서 호흡량 또한 많아진 게 느껴지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횡격막을 잘 쓸 줄 모르기 때문에 호흡을 끝까지 마시질 못하는 거라고. 그렇다면 방금 느끼셨던 느낌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갑자기 꺼져 있던 횡격막이 뜬금없이 느닷없이 켜진 걸까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호흡이 잘못되어 체형이 틀어지는 게 아니라 체형이 잘못되어 호흡을 잘 할 수 없는 것이다. 호흡근을 잘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척추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척추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호흡근을 제대로 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모형으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릴 때 이런 폐 모형으로 실험을 해보신 기억이 있으신가요? 맨 위에 빨간 빨대 같은 건 공기가 들어가는 기관지입니다. 컵은 늑골로 둘러싸인 흉강이 되는 것이고 중간에 있는 핑크색, 연두색 작은 풍선이 양쪽 폐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위치한 보라색 풍선은 횡격막이죠. 횡격막이 수축하면 흉강 내압이 낮아지면서 폐가 늘어나게 됩니다. 호흡을 마시는 원리죠. 물론 횡격막 외에도 흉강 자체가 넓어지면서 호흡이 마셔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 빨간 빨대 부분, 기관지 부분이죠. 이 기관지의 중간이 찌그러져 있는 상황이라 상상해 보겠습니다. 공기가 들어가는 통로가 좁아진다면 횡격막에 아무리 수축을 하더라도 공기가 들어가기가 어려워질 겁니다. 진공청소기로 예를 들어보면 진공청소기로 청소를 하는데 청소기 호스가 중간에 꼬여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모터가 계속 돌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먼지는 흡입이 잘 안 되겠죠. 이 상태에서 모터를 만약 계속 돌린다. 그러면 결국 모터에 과부하가 올 겁니다. 바로 이 모터 과부하 상태가 호흡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의 호흡근 상태와 같습니다. 호흡근을 못 쓰는 게 아니라 호흡근이 과부하가 돼서 지치게 된 것이죠. 척추가 찌그러져서 기관지가 찌그러지고 이것 때문에 흡기가 제대로 안 되는 것을 모터, 호흡근 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호흡근은 지쳐 있을 뿐 작동시키려고 하면 생각보다 작동은 잘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기관지가 찌그러져 있는 것 뿐이죠. 아까 자세를 바꿨을 때 호흡이 갑자기 깊게 잘 들어오면서 답답함이 없어지던 걸 생각해 보시면 쉽게 이해되실 겁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공식 1. 호흡근을 잘 못 쓴다. 2. 호흡근으로부터 나타나는 척추 지지 기능이 약해진다. 3. 척추가 틀어진다. 이 공식은 틀렸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공식은 1. 척추가 틀어져 있다. 2. 기관지도 같이 찌그러진다. 3. 찌그러진 기관지 때문에 흡기가 잘 안 돼서 호흡근이 과부하된다. 4. 과부하된 호흡근이 지치게 된다. 5. 지친 호흡근 때문에 척추 지지 기능이 약해진다. 6. 척추가 더 틀어진다. 이런 식의 악순환이 반복된다라고 해야 말이 됩니다. 그렇다면 호흡근을 바로잡는 게 의미가 없을까요? 아닙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미가 아주 큽니다. 다만 선행 조건, 기관지가 찌그러져 있지 않은 상태, 즉 척추가 바로 서 있는 상태에서 호흡근을 바로 잡아야만 호흡근을 비로소 제대로 쓸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간단합니다. 그냥 따라 하시면 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배우실 모든 운동들
언제나 마찬가지로 몸수리 오리지널입니다. 메이드 바이 몸수리. 첫 번째, 서서 복식 호흡. 양발 골반 너비로 섭니다. 발 앞꿈치는 15도 정도만 바깥쪽으로 돌려주세요. 그리고 호흡을 한번 마셔보세요. 목 앞쪽이나 가슴, 흉골 쪽에서 뭔가 살짝 답답한 느낌이 들면서 호흡이 밑으로 잘 안 내려가지는 느낌이 들 겁니다. 남들이 봤을 때 티가 안 날 정도로만 무릎을 아주 살짝 구부려 주세요. 무릎을 살짝 구부린 상태에서 척추 전체를 앞으로 가져와서 발바닥 중앙쯤에 무게중심이 실리게 만들어 주세요. 이 상태에서 골반만 남기고 몸 전체가 사라진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골반만 존재하는 겁니다. 골반만 존재하는 상태에서 누가 골반을 양 옆에서 잡아 당긴다 생각합니다. 골반이 양 옆으로 넓어진다는 느낌이죠. 이때 배에 힘이 들어오시면 잘 하신 겁니다. 배에 힘이 들어온 상태에서 명치의 맞은편 흉추를 누군가 하늘로 끌어당긴다 생각합니다. 배에 힘이 좀 더 들어오면서 척추가 펴지는 느낌이 들면 잘 하신 겁니다. 이 상태에서 호흡을 천천히 그리고 끝까지 마셔주시면 아랫배까지 공기가 쭉 내려가면서 배가 알아서 팽창하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리고 갈비뼈가 열린다라는 감각까지도 나타날 겁니다. 절대로 억지로 배를 부풀리거나 갈비뼈를 열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왜? 여러분들의 몸은 아직 호흡근을 제대로 쓰는 방법을 모르는 상태입니다. 호흡근을 쓰는 걸 몸에 좀 더 익숙해지게 만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덧셈 뺄셈도 못하는데 미분 적분을 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골반 넓어진 상태와 흉추 끌어올린 상태만 잘 유지해서 천천히 그리고 끝까지 호흡을 마시기만 하면 됩니다. 호흡을 다 마셨으면 반대로 천천히 끝까지 호흡을 뱉어보세요. 방금과 반대로 배가 알아서 홀쭉해지시면서 갈비뼈도 알아서 닫히는 느낌이 들 겁니다. 자, 1분간 호흡 반복해 보겠습니다. 훌륭합니다. 그냥 편하게 정면을 바라보고 선 상태에서 다시 호흡을 마셔보세요. 처음보다 답답한 느낌이 줄어들고 호흡량이 늘어난 게 느껴지시면 아주 잘하신 겁니다. 다음 운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누워서 복식 호흡. 베개를 베지 않고 눕습니다. 호흡을 마시면 목 앞쪽이나 가슴 앞쪽 어딘가에서 답답한 느낌이 들면서 호흡이 잘 안 들어갈 겁니다. 기관지가 구불구불 눌려 있어서 그런 거라 했죠. 기관지를 한번 펴보겠습니다. 양무릎은 90도로 접어서 브릿지 하듯 세워줍니다. 양손은 깍지 껴서 뒤통수 상부, 위통수에 대주시고 살짝 위통수를 하늘로 들어 올려줍니다. 이 상태에서 쇄골 가운데 부분을 영상에 나오는 대각선 방향으로 눌러 내려줍니다. 제대로 하셨으면 척추 한가운데, 흉추 중하부에 힘이 들어오면서 이 부분이 바닥에서 뜨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이 상태에서 위통수를 천천히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호흡을 천천히 마셔주시면 호흡이 끝까지 들어가면서 배가 알아서 부풀어 오르고 갈비뼈가 알아서 열리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절대 의도적으로 배를 부풀린다거나 갈비뼈를 열려고 시도는 하지 마세요. 쇄골만 잘 눌러주시면 호흡근은 알아서 자연스럽게 잘 쓰입니다. 호흡을 다 마셨으면 천천히 끝까지 뱉어보세요. 배도 알아서 수축하고 갈비뼈도 알아서 닫히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쇄골 누른 상태 잘 유지하셔서 1분간 호흡해 주시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제 손깍지를 빼고 편하게 누워서 호흡을 마셔보세요. 처음과 다르게 답답한 느낌 없이 호흡이 끝까지 잘 내려가시는 느낌이 들면 잘 해주신 겁니다. 다음 운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앉아서 복식호흡. 바퀴가 없는 의자를 준비해 주세요. 낮고 딱딱한 의자, 굴러가지 않는 의자, 벤치도 좋습니다. 등받이는 쓰지 않을 거니 살짝 앞에 앉아주세요. 호흡을 마셔주시면 마찬가지 일부 답답한 느낌이 아직 남아 있으실 겁니다. 의자를 양손으로 눌러서 엉덩이를 살짝 들어주세요. 이 상태에서 엉덩이와 햄스트링이 서로 멀어진다는 느낌, 억밑살 주름을 펴준다는 느낌을 전달해 주시고, 억밑살 주름 편 상태로 억밑살이 눌리게 억밑살 무게중심을 주시고 앉아줍니다. 억밑살 무게중심을 잘 유지하셔서 천천히 가슴과 시선이 정면을 향하게 만듭니다. 허리엔 별 느낌이 없고 척추 중앙부에 힘이 들어오시면 아주 잘하신 겁니다. 턱이 들려있지 않게 정면을 바라보신 상태에서 호흡을 천천히 마셔보세요. 마찬가지로 배가 빵빵해지면서 갈비뼈가 열리는 느낌이 들면 잘하신 겁니다. 의도적으로 큐를 주지 마시고 억밑살 무게중심 그리고 시선 가슴 정면 고정 이 두 가지만 신경 쓰셔서 1분간 호흡을 반복해 보시겠습니다. 훌륭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딱 3분 호흡하셨습니다. 3분간의 호흡이 여러분께 어떤 마술 같은 효과를 불러왔는지 직접 한번 느껴보세요. 그 어떤 자세도 괜찮으니 아무 자세를 취한 상태에서 호흡을 한번 마셔보시겠습니다. 저는 북북 할아버지 자세를 한번 취해보겠습니다. 그 어떤 자세, 심지어 북북 할아버지 자세에서도 알아서 배가 빵빵해지고 갈비뼈가 열리면서 호흡이 마셔지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당연합니다. 정확히 호흡근을 사용하는 방법을 내 머리에 학습시킨 게 아니라 내 몸에 직접 학습시켜줬기 때문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호흡근을 사용해서 척추를 바로 잡는 게 아니라 척추를 바로 잡은 상태에서 호흡근을 바로 잡는 게 순서가 맞습니다. 자, 오늘 영상 어떻게 유익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좋아요만 한 번씩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오늘도 즐거운 광고 시간입니다. 헬창한테 정말 좋은데 이걸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네. 정말 좋은 스트랩 제스핏 퀵그립입니다. 아주 튼튼하게 그립이 잘 잡히고 손바닥도 아프지 않고 손목도 꼬집히지 않습니다. 소재 자체의 내구성이 아주 좋아서 오래오래 쓸 수 있습니다. 헬창한테 정말 좋은 스트랩인데 많은 헬창분들 그리고 헬창 워너비분들 많은 구매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정 댓글의 링크를 이용하시면 최대 50%까지 할인이 적용되니 구매를 원하시거나 상품을 살펴보실 분들은 꼭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시다가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